그리고 네모 소리 다 들렸어. 좋아. 그리고 이제 됐어? 가면 돼. 이나 됐어? 눌러봤어? 읽으면 돼. 됐어? 해? 응. 떠나. 좋은 거. 따이나. 좋은 꿈 꿔 잘 자. 잘 자고 좋은 꿈 꿔. 내일 일어나서 또 아빠 놀자. 내일 내가 성경책 얘기 또 들려줄까? 진짜? 좋아. 내일 들려줘. 할머니만 하나 기억하고 있지? 대박이지? 이나 응. 원아. 응. 정말 많이 기억하지? 응. 이나는 진짜 좋아하나 봐. 그지? 응. 알았어. 아빠가 그러면 좀 더 자주 읽어줄게. 그거. 알았지? 오늘은 지금 자야 돼. 응. 잠깐만 아빠. 또 가져오게? 뭐 하게? 성경책 또나 가져가게. 알았어. 가져와. 문 잘 닫을 수 있지 이따가? 일단 가져와. 진짜 좋아하나 봐. 근데 아빠 시작됐는데 오늘도 또 가져가. 라라라 12시가 지나면 문을 닫는다. 문을 닫는다. 쿵. 좋아? 아 피곤해. 아빠가 그럼 한숨 좀 알았어. 얘들아 읽을게. 나우돌이 우리는 모두 한 몸이야.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 식물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은 저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뿌리와 줄기는 어떤 일을 할까요? 잎과 꽃은 어떤 일을 할까요? 도랑 옆에 어린 엉겅퀴가 자라고 있었어요. 야, 맛있다. 엉겅퀴 잎이 햇빛을 마음껏 받아먹었어요. 아, 배부르다. 뿌리가 땅속에서 물을 쭉쭉 빨아들였어요. 아, 시원해. 줄기가 물을 힘껏 길어 올렸어요.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아침이었어요. 엉겅퀴 꽃이 피어났어요. 이야, 참 곱다. 지나가는 바람이 말했어요. 그래, 참 예쁘다. 옆에 있던 꽃들도 모두 부러워했어요. 내가 그렇게 예쁜가? 꽃은 도랑물을 내려다보았어요. 꽃은 우쭐해졌어요. 꽃만 예쁘면 뭐해?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못생겼는걸. 냉이가 샘이 나서 말했어요. 엉겅퀴 꽃은 속이 상했어요. 너희들이 없으면 좋겠어. 꽃이 투덜거렸어요. 꽃아, 화내지 마. 우리는 모두 한 몸이잖아.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꽃을 달랬어요. 아유, 배고파. 뭐 좀 먹을 것 좀 없나? 달팽이가 기어왔어요. 옳지. 달팽이에게 못생긴 잎을 갉아먹으라고 해야지. 달팽이야, 이리 와. 여기 맛있는 잎이 있어. 꽃은 달팽이를 불렀어요. 사각사각 달팽이가 잎을 갉아먹었어요. 아유, 배고파. 뭐 먹을 것 좀 없나? 진딧물이 다가왔어요. 옳지. 줄기를 시들게 해야지. 진딧물아, 이리 올라와. 줄기에는 단물이 참 많아. 꽃이 진딧물을 불렀어요. 쪽쪽쪽쪽. 진딧물은 단물을 빨아먹었어요. 어디에 알을 낳지? 풍뎅이가 날아왔어요. 옳지. 풍뎅이 애벌레가 뿌리를 먹을 거야. 풍뎅이야, 이리 와. 뿌리에다 알을 낳아. 꽃이 풍뎅이를 불렀어요. 엉겅퀴 잎에는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줄기도 시들고 뿌리도 말랐어요. 아유, 목말라. 꽃은 몹시 목이 탔어요. 왜 이렇게 힘이 없지?
엉겅퀴 꽃은 힘이 점점 빠졌어요. 빗방울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졌어요. 목이 말라요. 도와주세요. 꽃이 빗방울에게 말했어요. 나도 돕고 싶어. 하지만 네 뿌리가 나를 빨아들여야 해. 빗방울이 말했어요. 해님이 구름 속에서 나왔어요. 배가 고파요. 도와주세요. 꽃님이 해님에게 말했어요. 나도 돕고 싶어. 하지만 네 잎이 햇빛을 받아 먹어야 해. 해님이 말했어요. 꽃은 고개를 푹 숙였어요. 도랑물에는 시든 꽃 한 송이가 비쳤어요. 그것 봐. 아무도 혼자서는 살 수가 없어.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말했어요. 꽃은 할 말이 없었어요. 꽃아, 힘을 내. 우리가 도와줄게. 잎이랑 줄기랑 뿌리가 말했어요. 비가 내렸어요. 뿌리가 힘껏 빗물을 빨아들였어요. 줄기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 올렸어요. 해님이 나왔어요. 잎은 햇빛을 흠뻑 받아먹었어요. 엉겅퀴 꽃은 다시 활짝 피었어요.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꽃은 저마다 하는 일이 달라요. 뿌리는 물과 양분을 빨아들이고, 줄기는 물이랑 양분을 날라요. 잎은 햇빛을 받아 양분을 만들어요. 또 꽃은 어떤 일을 할까요? 뿌리는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의 뿌리는 힘이 무척 세요. 흙도 비집고 들어가고 단단한 바위 틈도 쪼개고 들어가지요. 물을 찾아내면 가는 뿌리털이 힘차게 물을 빨아들여요. 또 뿌리는 식물이 땅에 단단히 서 있게 해주어요. 그래서 뿌리를 튼튼히 내리면 세찬 비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지요. 줄기는 어떤 일을 할까요? 물을 뿌리에서 잎까지 올려보낼 때나 잎에서 만들어낸 영양분을 아래로 내려보낼 때는 반드시 줄기를 거쳐요. 줄기 속에는 물과 당분이 오르내리는 길이 있어요. 사람에게 핏줄이 있듯이 식물에게도 핏줄이 있는 셈이지요. 또 줄기는 비바람에 맞서서 식물을 지키고 잎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게 도와주지요. 벼나 볼이나 갈 때는 줄기 속을 비워서 바람을 이겨내요. 바람이 불면 부드럽게 휘면서 부러지지 않아요. 담쟁이는 나무든 벽이든 가리지 않고 기어 올라가서 잎이 햇빛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죠. 딸기는 줄기가 땅 위를 기면서 뿌리를 내려요. 가지는 줄기가 검은 자줏빛이에요. 잔가지를 많이 쳐요. 감자는 뿌리가 아니고 땅 속에 생긴 덩이줄기예요. 옥수수는 겉뿌리가 나와서 받침대 노릇을 해요. 줄기는 둥근 기둥 모양이에요. 잎은 어떤 일을 할까요? 잎은 햇빛을 받아서 녹말과 산소를 만들어요. 푸른 나뭇잎 속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어요. 엽록소는 햇빛을 받아서 물과 공기 속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녹말과 산소로 바꿔주지요. 잎에서 만든 녹말은 식물이 자라는 데 쓰여요. 산소는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게 하지요. 그래서 식물이 많으면 공기가 맑아져요. 꽃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은 꽃이 없으면 열매나 씨앗을 맺을 수 없어요. 열매나 씨를 맺으려면 먼저 꽃을 피우고 가루바지를 해요. 식물은 바람을 이용하거나 곤충의 도움을 받아서 가루바지를 해요. 곤충의 도움을 받는 꽃은 빛깔이 화려하거나 꽃냄새가 진해요. 벼나 보리는 바람에 꽃가루가 날려서 가루바지를 하지요.
열매와 씨앗은 어떤 일을 할까요? 식물은 가루바지가 끝나면 씨앗을 맺어요. 씨앗은 바람을 타고 퍼지기도 하고 다른 동물이 먹고 퍼뜨리기도 해요. 콩이나 밤도 씨앗이에요. 콩은 꼬투리에 들어있고 밤은 밤송이에 쌓여 있어요. 사과나 복숭아 씨앗은 맛있는 열매의 살 속에 들어 있어요. 우리는 식물의 씨도 먹어요. 쌀이나 보리, 밀 같은 곡식이 모두 씨앗이지요. 꼬꼬 아줌마네 꽃밭. 식물의 운동. 식물은 겉으로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알고 보면 쉴 새 없이 움직인답니다. 식물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꼬꼬 아줌마는 꽃을 참 좋아했어요. 꽃밭에 가득 꽃을 심었어요. 키 작은 채송화도 심고 빨간 백일홍도 심었어요. 담 밑에는 담쟁이랑 나팔꽃을 심었어요. 달맞이꽃이랑 봉숭아도 심었어요. 꼬꼬 아줌마는 꽃들을 알뜰살뜰 보살폈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이틀 동안 집을 비울 거야. 많이 먹어두렴. 꼬꼬 아줌마가 꽃밭에 물을 듬뿍 뿌려주었어요. 아휴, 도둑쥐가 오면 어쩌나. 꼬꼬 아줌마가 중얼거렸어요. 걱정 마세요. 도둑쥐가 오면 우리가 쫓아버릴게요. 꽃들이 말했어요. 그래. 그럼 집 잘 지키고 있어. 꼬꼬 아줌마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꼬꼬 아줌마는 제 너머 할머니 댁으로 갔어요. 얘들아, 정말로 도둑쥐가 오면 어쩌지? 봉숭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우리 돌아가면서 망을 보자. 담쟁이가 말했어요. 누가 담 너머로 내다보지? 키 작은 채송화가 말했어요. 내가 망을 볼게. 나는 어디든지 기어 올라갈 수 있어. 담쟁이가 부지런히 담 위로 기어 올라갔어요. 밤이 왔어요. 담쟁이만 빼고 모두 잠이 들었어요. 도둑쥐 녀석, 보기만 해봐라. 담쟁이는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았어요. 밤이 깊었어요. 부스럭. 담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야? 담쟁이가 소리쳤어요. 담 밑은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이 왔어요. 잘 잤다. 꽃들이 모두 일어났어요. 담쟁이야, 아무 일 없었어? 모두들 담쟁이에게 물었어요.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 도둑쥐였는지도 몰라. 담쟁이가 말했어요. 그래? 정말 큰일 날 뻔했다. 꽃들은 깜짝 놀랐어요. 오늘은 내가 망을 볼게. 수세미오이가 덩굴손으로 버팀대를 휘감았어요. 나도 망을 볼래. 같이 올라가자. 나팔꽃도 뒤따라 올라갔어요. 아까 웃기잖아. 나팔꽃 올라가자마자 잠들잖아. 그러니까 망 본다고 해놓고 그러려고 가는 거 아니었어? 그러니까 망 보려고 올라갔는데 해가 둥실 떠올랐어요. 졸려. 나팔꽃이 조금씩 오므라들었어요. 안돼. 벌써 자면 어떻게 해? 수세미 오이가 나팔꽃을 깨웠어요. 하지만 나팔꽃은 잠이 들었어요. 에이, 혼자라도 지켜야지. 수세미 오이가 중얼거렸어요. 도둑쥐 녀석, 오기만 해봐라. 수세미 오이는 담 밖을 노려보았어요. 어느새 해가 졌어요. 수세미 오이만 빼고 모두 잠이 들었어요. 졸려.
수세미오이도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부스럭부스럭. 도둑쥐가 숲풀 속에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도둑쥐는 슬그머니 담을 넘었어요. 구름 속에서 달림이 나왔어요. 도둑쥐는 살금살금 부엌으로 다가갔어요. 그때였어요. 도둑이야! 갓 피어난 달맞이꽃이 소리를 질렀어요. 어이구, 들켰다! 도둑쥐는 깜짝 놀라서 엉덩방아를 찧었어요. 토도독 톡톡. 봉숭아가 열매를 터뜨렸어요. 봉숭아 씨가 도둑쥐 눈에 튀었어요. 아야, 아야! 도둑쥐는 갈팡질팡 어쩔 줄을 몰랐어요. 도둑쥐는 끈끈이 주걱 위로 넘어졌어요. 쩝! 끈끈이 주걱이 도둑쥐 털에 들러붙었어요. 아이고, 이게 뭐야? 도둑쥐는 허겁지겁 달아났어요. 날이 밝았어요. 얘들아, 잘 있었니? 꼬꼬 아줌마가 돌아왔어요. 아줌마, 어젯밤에 도둑쥐가 들었어요. 정말? 어머나, 이를 어쩌나? 꼬꼬 아줌마는 깜짝 놀랐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혼을 내서 쫓아버렸어요. 수세미 오이가 말했어요. 아유, 참 잘했구나. 아빠 자꾸 여기가 자꾸 간지러. 어디 일로 와봐. 어디가 안 들어? 여기 앉아봐. 나 안 보여. 엉덩이 대 엉덩이. 여기. 고추? 성기가 왜 가려워? 간지러워지면서 이렇게 안 간지러워져. 일단 저기 누워봐. 누워서 손 대지 말고 만약에 아빠가 책 다 읽을 때까지 저 가려우면 아빠 나가서 한번 물로 씻어줄게. 일단 빨리 누워. 손 대지 말라 그랬어. 또 병균 상처 생기면 병균 들어가. 꼬꼬 아줌마는 꽃들에게 물을 듬뿍 주었어요. 식물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식물은 겉으로 보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답니다. 잎이나 줄기는 햇빛을 받으려고 움직이고 뿌리는 물을 찾아서 움직이죠. 또 꽃을 피울 때나 씨앗을 퍼뜨릴 때도 여러 가지 운동을 한답니다. 나팔꽃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나팔꽃 줄기는 가늘고 길어요. 그래서 다른 것을 감아야만 안 쓰러지고 자랄 수 있어요. 나팔꽃 줄기는 공중에서 빙빙 돌면서 감을 것을 찾아요. 그러다가 버팀대에 닿으면 휘감아 버리지요. 덩굴 줄기에는 가는 털이 나 있어서 휘감고 올라갈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해줘요. 나팔꽃을 기를 때는 덩굴이 휘감을 수 있도록 버팀대를 세워줘야 해요. 안 그러면 서로 엉겨버리고 만답니다. 나팔꽃 줄기는 언제나 시계 반대 방향으로만 덩굴을 감아요. 덩굴이 버팀대를 한 바퀴 감는 데에는 1시간쯤 걸려요. 나팔꽃 덩굴은 버팀대를 휘감아요. 수세미오이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수세미오이도 줄기가 가늘고 길어서 혼자 힘으로 못 써요. 그래서 다른 나무나 버팀대를 감고 올라가는데 나팔꽃과는 달리 덩굴손으로 감고 올라가지요. 덩굴손은 버팀대에 닿으면 용수철 모양으로 꼬여요. 바람이 세게 불어도 덩굴손이 단단히 감고 있어서 안 떨어져요. 덩굴손은 덩굴 줄기보다 감는 속도가 훨씬 빨라요. 5분 정도면 버팀대를 2바퀴나 감을 수 있어요. 수세미 오이 덩굴은 바람이 불어도 끄떡 없어요. 담쟁이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담쟁이나 수세미 오이나 나팔꽃은 덩굴 식물이에요. 덩굴 식물은 줄기가 곧게 서지 못하고 땅바닥을 기거나 다른 물체에 붙어서 자라지요.
담쟁이 덩굴손으로 벽이나 바위에 달라붙어요. 담쟁이의 어린 덩굴손은 자라면서 물체 쪽으로 뻗어가지요. 다 자란 덩굴손 끝은 납작한 빨판으로 바뀌어요. 빨판은 힘이 매우 세요. 벽에 찰싹 붙어서 덩굴이 벽에 기어 올라가 햇빛을 많이 받게 해주지요. 담쟁이 덩굴은 가지 끝에 빨판이 있어요. 달맞이 꽃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꽃은 흔히 낮에 활짝 피었다가 밤에 오그라들어요. 하지만 달맞이 꽃은 햇빛이 비치는 동안에는 안 피고 달이 뜰 무렵에 피었다가 아침에 오므려요. 이렇게 꽃이 피고 지는 것은 온도나 밝기에 따라서 달라요. 나팔꽃이나 수련은 아침에 피고 매꽃은 낮에 피고 분꽃이나 밭꽃은 달맞이꽃처럼 저녁 때 피어요. 매꽃은 낮에 피었다가 저녁에 져요. 달맞이꽃은 밤에 피었다가 아침에 오므려요. 끈끈이 주걱은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식물 가운데에는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것도 있어요.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들은 양분이 적은 습지에 모여 살지요. 그래서 벌레를 잡아서 양분을 얻는답니다. 벌레를 잡는 방법도 여러 가지예요. 파리지옥은 올가미같이 생긴 잎을 재빨리 닫아서 곤충을 잡아먹어요. 끈끈이 주걱은 잎에 끈끈한 털이 나 있는데 벌레가 붙으면 꼼짝도 못해요. 이런 식물들은 벌레를 녹여서 먹어요. 끈끈이 주걱은 잎에 끈끈한 털이 나 있어요. 아직도 간지러워. 좀 참어. 이거 한 건 다 읽었으니까 보고 아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어? 알았어. 보고 읽어줄게. 봉숭아는 어떻게 운동을 할까요? 봉숭아는 꽃이 지고 나면 풀색 열매가 열려요. 열매 속에는 동그란 씨앗이 들어있어요. 너무 좁아. 열매가 자라서 누렇게 여물면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열매 껍질이 말리면서 씨가 튀어나와요. 그래서 봉숭아는 바람의 힘이나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자기 힘으로 씨앗을 퍼뜨릴 수 있어요. 봉숭아는 열매 껍질이 저절로 터져요. 씨앗 퍼져라. 식물의 번식. 식물이 씨를 퍼뜨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민들레나 소나무는 어떻게 씨를 퍼뜨릴까요? 겨우살이는 어떻게 퍼질까요? 아이 심심해. 누가 중얼거렸어요. 누가 심심하다고 말했어? 바람이 지나가다 물었어요. 나야 빈 땅이야. 나도 꽃이랑 풀이랑 나무랑 살고 싶어. 빈 땅이 말했어요. 바람은 풀 한 폭이 없는 빈 땅이 딱했어요. 바람은 빈 땅을 도와주기로 했어요. 빈 땅이 꽃이랑 나무랑 풀이랑 살고 싶대. 바람이 들판을 돌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가서 살자. 민들레들이 소곤거렸어요. 바람아, 우리를 빈 땅에다 데려다 줘. 민들레 씨앗들이 바람에게 말했어요. 바람은 훅 하고 입김을 불었어요. 민들레 씨앗은 우산털을 활짝 폈어요. 바람을 타고 폴폴폴 날아갔어요. 우리도 가서 살자. 딸기들이 두런거렸어요. 어떻게 가지? 누가 물었어요. 기어가면 되지. 다른 딸기가 말했어요. 그래 맞아. 모두 맞장구를 쳤어요. 딸기들은 줄기를 내뻗었어요. 조금씩 빈 땅으로 기어갔어요. 우리도 가서 살자. 봉숭아꽃이 동무들에게 말했어요. 그래. 다른 봉숭아꽃들도 좋아했어요. 봉숭아꽃은 열매가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토독. 열매가 떨어졌어요. 도도독.
토도독. 봉숭아 꽃씨는 빈 땅으로 튀어갔어요. 나도 빈 땅에 가서 살고 싶어. 어떻게 가지? 독고마리가 혼잣말을 했어요. 짐승털에 붙어가면 되지. 다른 독고마리가 말했어요. 그때 토끼가 깡충깡충 뛰어왔어요. 토끼는 독고마리를 스치고 지나갔어요. 옳지! 토끼털에 붙어서 가자. 독고마리 씨들은 토끼털을 꽉 움켜쥐었어요. 나도 빈 땅에 가서 살고 싶어. 머루가 부러워했어요. 빈 땅에 가고 싶다고? 내가 데려다 줄게. 작은 새가 말했어요. 콕콕. 새는 머루를 맛있게 쪼아 먹었어요. 포르르. 새는 빈 땅으로 날아갔어요. 찍. 새가 빈 땅에 똥을 넣었어요. 머루씨앗도 똥과 함께 나왔어요. 야, 빈 땅이다. 머루씨앗이 좋아했어요. 빈 땅에는 꽃이랑 나무랑 풀이 가득 찼어요. 민들레 씨앗이 바람을 타고 폴폴. 딸기 줄기가 땅을 기어서 쭉쭉. 봉숭아 씨앗이 터져서 톡톡. 독고마리 씨앗이 토끼 털에 붙어서 깡충. 머루 씨앗이 새똥에 섞여서 찍. 빈 땅은 이제 외롭지 않았어요. 식물은 어떻게 씨를 퍼뜨릴까요? 씨는 살려는 힘이 무척 세요. 몇백 년 동안 무덤 속에 있던 벽씨에서 싹이 트기도 하고 만 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씨가 싹을 틔우기도 하지요. 씨앗 한 알이라도 살아서 뿌리를 내리면 식물은 자꾸자꾸 퍼져나가요. 딸기는 어떻게 씨를 퍼뜨릴까요? 딸기는 줄기가 옆으로 기면서 자라요. 줄기에서는 마디마디마다 하얀 뿌리가 나와서 흙 속으로 파고들어요. 그렇게 내린 뿌리마다 새싹이 돋아서 새 그루로 자라요. 그래서 딸기는 한 그루만 심어도 여러 그루를 얻을 수 있어요. 감자도 줄기로 포기를 늘려가요. 우리가 먹는 감자는 뿌리가 아니라 땅속 줄기가 자란 거예요. 뱀딸기는 마디에서 수염 뿌리가 나와서 퍼져요. 달뿌리 풀은 마디에서 뿌리가 나와서 퍼져요. 봉숭아는 어떻게 퍼질까요? 봉숭아는 꽃이 지면 푸른색 열매가 달려요. 열매가 누렇게 익으면 껍질이 말리면서 씨들이 튀어나와요. 껍질이 말리는 힘이 셀수록 멀리 튀어나가요. 콩도 씨가 다 익으면 꼬투리가 터지면서 속에 있던 씨들이 타닥타닥 튀어나와요. 하지만 이렇게 튀어나오는 씨들은 아주 멀리까지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곳에 옹기종기 모여 자라요. 민들레는 어떻게 퍼질까요? 민들레나 엉겅퀴는 씨에 가느다란 우산털이 붙어 있어요. 바람이 불면 꽃대 끝에 매달려 있던 씨가 우산털을 활짝 펴고 날아가요. 낙하선을 펴고 나는 것처럼 천천히 바람에 실려가서 땅에 떨어져요. 단풍나무씨나 솔씨에는 날개가 붙어 있어요. 바람이 불면 날개를 팽글팽글 돌리면서 날아가지요. 그래서 먼 곳까지 씨를 날려보낼 수 있답니다. 새밭은 꼬투리가 터지면서 씨앗이 터져 나와요. 봉숭아는 껍질이 말리면서 씨앗이 튀어나와요. 민들레는 씨앗이 하얀 우산털을 펴고 날아가요. 소나무는 씨에 날개가 있어서 바람에 날아가요. 동물이 어떻게 씨를 퍼뜨릴까요? 다른 동물에게 먹혀서 씨를 퍼뜨리는 식물이 있어요. 찔레나 머루는 열매가 익으면 맛있는 냄새가 나고 색깔도 예뻐요.
그래서 새나 짐승들이 좋아한답니다. 새나 짐승이 열매를 먹으면 껍질과 살만 소화되고 딱딱한 씨는 그대로 남아요. 그러다가 똥에 섞여 나오지요. 겨우살이 열매에는 끈끈한 속살이 가득 차 있어요. 새가 먹고 똥을 누면 끈끈한 속살 때문에 나뭇가지에 착 달라붙어요. 머루는 새나 짐승이 먹고 씨를 퍼뜨려요. 겨우살이 열매에는 끈끈한 속살이 들어있어요. 겨우살이는 상수리 나무에 붙어 살아요. 독고마리는 어떻게 퍼질까요? 독고마리나 가막살이는 씨에 가시나 갈고리가 있어요. 가을에 풀숲에 들어갔다 나오면 소매나 옷자락에 씨들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독고마리나 가막살이는 사람이나 짐승 털에 붙어 다니다가 땅에 떨어져서 씨를 내려요. 독고마리 씨앗에는 갈고리가 달려 있어요. 가막살이 열매에는 가시가 나 있어요.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식물. 망초는 우리나라에 없던 식물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나 배로 짐을 싣고 올 때 묻어왔다가 항구나 비행장 둘레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사는 식물을 귀화식물이라고 해요. 붉은 소나물은 경기도 용인에서 처음 발견되었어요. 여러 곳으로 빠르게 퍼졌어요. 미국 자리공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30년쯤 됐어요. 길가에서 많이 자라요.